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여러분과 또 하루를 또 활기차게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더라도 저랑 같이 한번 스타트 해볼까요? 이런 글을 봤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응?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해 가지고 탈이 나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들, 카톡 답장에 숨겨진 의미, 내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말 실수, 그리고 나와 관련된 남들의 평가, 그리고 죽은 다음의 세상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에 종일 마음이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방금 한 말이 불쾌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저런 말투로 답장을 했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누군가의 기분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카톡 속의 의미는 나의 추측일 뿐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는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언뜻 진지한 자기 성찰이나 깊은 삶의 고민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에너지만 낭비할 뿐인 거죠. 아무리 깊게 생각한다고 해도 명확한 답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면은 그런 생각들을 할 시간에 차라리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하고 맛난 음식을 먹는 게 낫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는 거죠. 생각을 덜어낼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삶은 더 선명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에 너무 민감하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럼 너무나 피곤해져요, 삶이. 요즘 보니까 전쟁 때문에 좀 난리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랑 그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중동 위기, 유가 상승, 해상 운임 상승, 미국발 관세, 이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와중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다 보니까 비용의 상승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건데,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에 이제 공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란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격에 나섰는데, 그 양측 간에 충돌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삼성과 LG전자는 현지 직원들을 인접국인 요르단으로 대피시켰고, 삼성은 이스라엘의 스마트폰과 가전 판매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LG전자도 이스라엘에서 그 가전 판매를 위한 지점을 두고 있죠. 유가도 상승 중인데,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이후로 1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스라엘의 그 이란 공습을 시작한 날이죠. 7% 올랐고, 16일에는 2.1% 올라가지고 배럴당 75.76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18일에는 배럴당 76.7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해상운임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중동과 중국 항로운임은 양국의 충돌 직후 23.5% 상승을 했고, 대형 유조선 용선유가 22,764달러에서 33,489달러로 47.1% 급증을 했죠. 발틱 운임 지수도 13일 기준 1968을 기록을 했네요. 해당 지수는 원자재를 실은 벌크선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수가 높을수록 원자재 수요 증가랑 해운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물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죠.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 충돌이 지속될 경우 해협 북쪽에 위치한 이란이 선박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그 해상 무역량의 11%하고 해상 원유 수출의 34%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합니다. 해양진흥공사는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하루에 1,800에서 2천만 배럴 원유 운송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 그 한국의 경우 원유 수입의 63%를 중동 지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 LNG에 대한 중동 의존도도 30% 이상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대체 경로가 없기에 봉쇄될 경우에는 우회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해서 한국도 연쇄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 불안에 따른 한국 산업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과 그런 불안으로 이어질 거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오님 시장에 영향이 있을 테니까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된 전략을 얻기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해양진흥공사는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중동 위기에 더해서 미국발 관세 부과도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으로 만든 파생 상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 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 제품 명단에 냉장고, 세탁기 등을 추가했고, 해당 조치는 6월 23일부터 적용이 되죠. 삼성전자랑 LG전자의 경우 미주 지역의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만큼 관세 부과 시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1분기 보니까 삼성의 미주 지역 매출은 17조 5,953억 원,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LG전자의 미주 지역 매출은 5조 4,529억이네요. 전체의 24%에 달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유가랑 물류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현재 기업들은 대응이 안 되고 있을 거라고 하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직접 연계된 산업군이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정된 바는 없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제 지금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은 상황이기에 관세와 전쟁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제 지켜봐야 한다는 거겠죠.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중국의 레드테크의 공세가 한국 기업들의 안방 시장까지 확산이 되는데, 국내 전자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상표권, 특허권 등의 IP 방어에 본격 나서고 있네요. 삼성은 독일에서 중국 TCL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한 제품이 국내에서 여전히 유사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채 내부 검토에 착수하고 있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최근 미국 법원에 중국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아트TV 더 프레임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TCL의 더 프레임이죠. TV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 합니다.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소송 제기보다는 사전 검토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업계 관계자는 당장 국내에서 소송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독일에서 확보한 선례를 기반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여지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레드테크 제품이 국내 유통망에 다소 진입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기조를 전환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골 때리는 기업들이 많네요. 중국 기업들. 하여튼 상표권을 제대로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제품들과 이 소송이 또 한바탕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라서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비도 많이 오고 할 텐데 하여튼 비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이제 후덥지근하니까 불쾌지수가 높아갑니다. 하여튼 기분 좋은 아주 상쾌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